회사 앞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이 남자를 보세요. 10년은 입은 것 같은 후드티에 색 바렌 청바지, 발에는 2만 원짜리 운동화. 주문한 건 아메리카노 한 잔. 겉모습만 보면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는 일인 사업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회사 3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수십억 원이 있고 주식과 부동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한 달에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8,000원짜리 정식으로 해결하고 출퇴근은 당연히 지하철이고 옷은 유니클로면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더 나은 것을 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해 보이는 것이 그의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억만장자 2,781명 중 약 68%가 이른바 스텔스 부 전략을 사용합니다. 부를 숨기고 과시하지 않고 레이더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스포츠카, 요트,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 아르마니 정장, 그리고 전형적인 래퍼처럼 달러 표시가 있는 큰 금목걸이까지. 물론 많은 유명인들이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자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개인 제트기와 슈퍼카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럭셔리 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3억 2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상당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약 1,500억 달러, 약 2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1958년에 3만 1,500달러, 약 4,400만 원에 산 오마하의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66년째입니다. 2020년까지 20달러, 약 2만 8,000원짜리 노키아 폴더폰을 사용하다가 결국 친구들의 설득으로 아이폰 11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2020년에요. 그는 매일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고 3.17달러, 약 4,400원짜리 소시지 맥머핀을 주문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수년 동안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는 옷장에 똑같은 회색 티셔츠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은색 티셔츠로 바꾸었지만 아이디어는 여전히 같습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케아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2018년 사망할 때까지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고 20년 된 1993년형 볼보 240을 몰았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580억 달러였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옷차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방어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소송, 사기, 심지어 납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 FBI 통계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부를 과시할수록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규제기관, 세무당국, 타블로이드 신문의 과도한 관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IRS는 소셜미디어에서 부를 과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개인 제트기 사진을 올린 사람 중 23%가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버핏이나 저커버그 같은 초유명 억만장자의 경우 이미 모두가 그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단순하게 유지함으로써 비판, 시기, 불필요한 드라마에 더 큰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합니다. 화려한 부는 사람들이 카다시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2023년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카다시안 가족에 대한 부정적 댓글은 긍정적 댓글보다 4.7배 많았습니다. 반면 워런 버핏에 대한 부정적 댓글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돈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따르고 질문하고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절제하고 섞이면 당신은 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9년 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가 익명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조 4천억을 넘게 가지고 있지만 혼다 어코드를 탑니다. 아무도 저를 2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쇼핑하고 아무도 제 사진을 찍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사치입니다. 일부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레이더 아래에 머뭅니다. 그들은 화려한 자동차, 금목걸이, 거대한 디자이너 로고를 피합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스텔스부라고 합니다. 구찌나 발렌시아가 같은 브랜드를 과시하는 대신 로로 피아나나 브루넬로 쿠치넬리처럼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초고가 브랜드를 착용합니다. 로로 피아나 캐시미어 스웨터는 한 장에 400만 원입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 정장은 1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고급스러운 명품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주목을 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로고가 작거나 아예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 럭셔리 패션 시장 분석에 따르면 로고가 없는 명품 시장은 연평균 18.7% 성장하는 반면 로고가 큰 명품 시장은 3.2% 성장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가의 물건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합니다. 자신이 성공했고 능력 있고 존경받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고는 크고 눈에 잘 띄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됩니다. 루이비통 모노그램, 구찌, 더블지, 샤넬 인터라킴시, 이 로고들은 5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품을 구매하지만 주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편안함, 품질,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구매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한 럭셔리 브랜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 중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품질을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벽함을 원합니다. 한편 겉보기에 부유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돈을 명품 브랜드에 쓰는 사람들은 대개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입니다. 정확히는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약 7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 그룹이 소득 대비 명품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약 7억 원 이상 그룹보다 3.2배 높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아직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비싼 물건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동료들에게 잘 보이려고 고급 승용차를 5년 할부로 구매하고 한 달치 월급이 넘는 가방을 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부채는 2024년 기준 약 910만 원입니다. 하지만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경우 평균 8,200달러, 약 1,15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명품 구매로 인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시끄러운 빈털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옷차림은 돈이 많아 보이지만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습니다. 2023년 한 금융상담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은 12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짜리 BMW를 몰고 5천 달러 구찌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비상금은 1,200달러, 약 17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것은 위장처럼 작동합니다. 부를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표적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롤렉스 시계와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상대방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같은 집을 보여주되 한 그룹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은 고객으로 다른 그룹은 평범한 차와 옷차림의 고객으로 가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고객에게는 평균 8.7%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부를 게시하면 가짜 친구, 기회주의자, 심지어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2022년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소송의 증거로 사용된 사례는 7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상해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집니다. 부자들은 범죄의 흔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 3일 킴 카다시안은 파리의 한 호텔에서 4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도난당했습니다.
무장 강도 5명이 침입했고 그녀는 총을 겨눈 채 욕조에 묶여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나중에 체포되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 래퍼 팝스모크는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실수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주소가 보이는 선물 상자를 게시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 30분 무장 강도들이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힐스의 그의 임대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팝스모크는 가슴에 총을 맞고 2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부자라면 이런 일들은 절대 원치 않을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를 과시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 특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가장 큰 소리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3년 영국 세무청 HMRC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팀을 통해 3,200건의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슈퍼카와 요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실제 신고 소득과 비교하여 적발된 겁니다. 평균 추징금은 1인당 12만 파운드,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을 정말 싫어합니다. 2024년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1위가 세금이었습니다. 2위는 언론의 관심, 3위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은 단순히 세금이나 범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유명인들은 명성의 가장 큰 단점은 사생활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2003년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는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플로리다주 디어필드 비치에 있는 퍼블릭스 슈퍼마켓 전체를 빌렸습니다. 비용은 3시간에 $50,000였습니다. 그 가게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고 직원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일반 쇼핑객처럼 카트를 밀고 주변 선반에서 물건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함을 느끼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2013년 인터뷰에서 명성은 가장 외로운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해리포터로 유명해진 후 12세부터 어디를 가도 사진을 찍혔다. 정상적인 10대 시절을 보낼 수 없었다고 후회했습니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삶을 황금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황금우리 안에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억 달러, 약 4,200억 원을 가지고 있지만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저를 2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치입니다. 마침내 좋은 것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급 가방이나 재킷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치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재킷이 낡은 신발과 어울리지 않고 새 휴대폰이 낡은 싸구려 이어폰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물건이 고장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를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이어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생활 방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1769년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친구로부터 아름다운 붉은색 실크 가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하며 그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을 입고 나니 나머지 물건들이 너무 싸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의자는 너무 초라해 보였고 오래된 책상은 가운의 우아함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새 것으로 교체했고 책상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샀습니다. 그림도 바꾸고 카펫도 새로 깔고 커튼도 교체했습니다. 가운에 맞춰 서재 전체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는 공짜 가운 하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경험을 나의 낡은 가온에 대한 후회라는 에세이로 썼습니다. 그래서 디드로 효과가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금세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외식에 $10 한도를 정해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다 어느 날 상사에게 보너스를 받고 $30짜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깁니다. 한두 번 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뇌가 적응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수준의 소비를 경험한 후 평균 23일이 지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이제 $30, 약 4만 원짜리 식사는 더 이상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20, 약 2만 8천 원짜리 식사조차 싸게 느껴집니다. $10, 약 1만 4천 원짜리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때로는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2023년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이 50% 증가한 사람들의 지출은 평균 67%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그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쾌락의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2010년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약 1억 원까지는 소득 증가가 행복도를 높이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소득 $10만, 약 1억 4천만 원인 사람과 $100만, 약 14억 원인 사람의 일상적 행복도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2024년 하버드 대학교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 금액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9만 5천, 약 1억 3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요점은 명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많은 소비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이 함정을 완전히 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치품을 사는 반면 부자들은 오히려 자유를 사기 때문입니다. 2022년 UBS의 억만장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돈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라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라고 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는가입니다. 물론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억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척하거나 최소한 과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을 쌓기 시작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소평가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숨겨진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사람들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 연구를 기억하십니까? 평범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8.7%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집값이 $100만, 약 14억 원이라면 $8만 7천, 약 1억 2천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한 연구에서 고급 옷을 입은 고객은 평균 $2,300, 약 320만 원 더 높은 가격을 제시받았습니다. 사기꾼이나 당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가짜 친구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2023년 FBI 보고서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으로 불리는 연애 사기의 평균 피해액은 $18,000, 약 2,5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67%가 소셜미디어에서 부를 과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항상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친구를 알고 있나요? 가난해 보이면 아무도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여는 대신 조용히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부는 조용히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보세요. 명품 가방에 $5,000, 약 700만 원을 쓰는 대신 그 돈을 연 8%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약 1,500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23,305달러, 약 3,200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53,313달러, 약 7천만 원입니다. 가방 하나가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샌들을 신고 빈털이처럼 보이는 남자를 다음에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과시하는 세상에서 소박해 보이는 게 진정한 승리니까요. 평화를 가져다 주고 안전을 제공하고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는 조용히 쌓이고 시끄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